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새봄을 맞아 저희 생생뉴스의 타이틀 음악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타이틀 음악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4월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만물이 약동에 소생하는 4월을 T.S. 엘리엇은 서사시 황무지의 일부 죽은 자의 매장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인 4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잔인한 계절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도 4월은 잔인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그랬고 독재 타도를 외치다 쓰러져간 4.19의 청춘들에게 그렇습니다. 봄꽃들이 다투어 피고 있습니다. 매화가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고 나니 산수유가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눈부신 노란 개나리와 하얀 목련이 한창입니다. 곧 수줍은 듯이 피어난 붉은 진달래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며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이 만화 방창의 시기에 4.3과 4.19의 영령들에게 꽃 한 송이 드리고 싶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모두 75,800여 톤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해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나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 전년보다 11,000여 톤 줄었지만 배출량은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자유롭고 편리하게 대전 곳곳을 찾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의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0여 건에 비해 5%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명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 금지나 출입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 구조와 범죄 추적을 위해 지역 스마트 CCT 센터에 CCTV가 활용됩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지역 상품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가 기존 종이 상품권의 불편함을 보완한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인데 면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론은 항공 촬영은 물론 농사나 택배, 스포츠 영역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각급 학교에서도 드론 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홈구장인 잠실 종합운동장이 장기 보수공사에 들어간 서울 이랜드FC가 개최지를 정하지 못했던 자녀 홈 4경기도 천안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실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공모에 실패를 하면서 또다시 물거품이 됐어요. 그 대전역 선상 야구장 유치 무산이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동구로서는 선상 야구장 유치 실패에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무산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셈입니다. 예. 속상할 만도 한데요. 취재진이 동구청장을 만나서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아쉬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은 4-5군데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적극적으로 투자 의향을 보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야구장 불발과 함께 발을 뺀 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무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투자 조건에는 야구장이 대전역에 세워지면이었다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장 유치되면 관광객 유입 등 원도심 활성화에서 여러 가지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동구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야구장이 나무만 보고 원도심 재개발이라는 숲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즉 대전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전시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봤다. 네. 그렇다면 허태정 시장이 이 사실을 모두 사전에 알았을 텐데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구는 사실 처음부터 야구장 유치에 관심을 보인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야구장 유치를 조건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야구장 유치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고 또 선상야구장은 대전의 랜드마크로서 내세웠을 뿐 꼭 반드시 선상이 아니어도 됐다고 합니다. 네. 복합 환승센터 자리도 생각해본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구에서는 대전시의 야구장 유치를 전제로 투자한다는 기업이 있으니 야구장 선정 용역을 중단하고 대전 역세권 개발과 함께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대전시에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중구가 선정됐고요. 대전시는 이를 알고도 묵살한 거죠. 그래서 현재 대전시는 그동안 동구가 선상 야구장만을 고집해서 운신의 폭이 없었다고 동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야구장 부지 선정 결과가 나오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건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예. 서태정 시장은 구간의 갈등과 대립을 막고자 비공개로 진행했다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비공개 방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이 대전 역세권 개발의 혜택은 동구만이 아니라 중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죠. 네. 이 사안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몇 명만 알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요즘 대학 캠퍼스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 다문화 이해라는 점에서도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현재 적지 않다고요. 네, 국내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학생을 접하면서 예전에 비해 다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캠퍼스 활기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성적 경고자가 속출하거나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유학생 관리가 비상인데요. 특히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상에서 쓰는 한국어는 굉장히 잘하지만 전공 공부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는 어렵다 보니까 수업을 듣기엔 또 역부족이고 네. 이건 곧 성적 경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화적 차이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일도 허다하다 하고요. 네. 그래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유학생도 지난해에만 전국에 5,800명에 달하고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인데요. 입학 자원만을 늘리기 위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선발 기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사실 지역 대학들이 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 대학이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 창구가 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사업장 62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충남이 모두 7만 5,800여 톤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배출량도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나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서 전년보다 11,000여 톤 줄은 거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한 건데요. 또 전국 다량 배출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량 상위 20곳 가운데 당진 현대제철이 1위, 태안화력 5위, 당진화력 8위, 보령화력이 9위에 올랐습니다. 예, 충남의 오염 물질 줄이기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0분쯤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대전모 대학교 학생 21살 A씨가 자수해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씨가 대전에서 출발해 제천역에 정차한 열차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달아났다가 그제 친구와 함께 충주의 한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순간의 오판이 평생 씻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매사 신중해야 합니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이달부터 소득 인정액 5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와 천안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이 이달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조치원읍에서 천안 고속터미널까지 약 60km 구간에 정류장 안내 단말기 60넉대를 설치해 실시간 버스 위치와 운행 상태 등의 정보를 정식 제공합니다. 세종시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에게 맞춤형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20살에서 50살까지의 세종시민이나 혈압과 중성지방 등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가운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을 모집합니다. 세종시는 또 오늘부터 14일까지 개와 고양이 2천여 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일정에 맞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대전 서구가 하드디스크 파기장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1인당 하드디스크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충남에서도 실시됩니다. 연매출액 3억 원 또는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달 2만 원 또는 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이 오늘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특허청이 도입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오늘부터 개인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 특허 디자인 창출 활동을 하면서 낸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인 30만 원을 초과하면 수수료로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도민이나 출향인의 자녀 가운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공모제 장학생 240명을 모집합니다. 이달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태안 9도, 천안과 홍성, 보령 10도, 대전과 공주, 논산 1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도민들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걷는 도민이 늘고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도민의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고혈압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등 7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향상됐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윤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아침에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충남 도민들의 건강 수준이나 습관을 알아볼 수 있는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 조사를 실시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 주민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입니다. 네.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고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군수가 이제 새로 선출되면은 4년간 시행할 지역 의료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아울러 지역 주민도 자기 지역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또 나의 건강 상태, 또 지역별 차이 등을 알아보는 그런 조사입니다. 조사 내용은요, 주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그 생활 행태, 또 영양, 구강 건강, 정신 건강, 손상, 사고, 안전의식 등 128개 건강 지표에 대해서 총 280개의 문항을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한 14,000명, 시군당 약 한 90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신장과 체중을 직접 조사원이 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규모나 그 내용 면에서 굉장히 크고 또 유익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도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조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기간 방법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조사가 이제 특징이 첫 번째가 이 외부 조사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지역 내 자체 기관과 주민에 의해서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즉 지역에 있는 대학, 저희 이제 순천향대학이 충남에 있으니까요. 그 충남도청, 각 시군구 보건소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고 조사는 특히 시군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관별로 역할을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분야, 그 지역의 중심인 기관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그야말로 그 현대 행정의 이상적인 형태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4월부터 준비해서요. 조사원 교육, 가구 선정, 샘플링 등을 쭉 하고요.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 가구를 방문해서요. 가구원 전부를 면접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함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특히 2019년 올해부터는 혈압도 측정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가 즉시 시스템에 전송되고 있는 캐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자체 과정에서도 그 주민들의 건강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사원들이 나중에 각 마을의 건강 지도자로 충분히 육성될 수 있고 지금 육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충남 도민들의 건강 수준이나 습관이 궁금한데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이번 조사에서는 충남 지역은 한 11개 대표 지표 중에서 고위험 음주율, 또 고혈압 진단 경험률, 당뇨병 진단 경험률, 걷기 실천율, 칫솔질 실천율, 고혈압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등 7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향상됐습니다. 대신에 흡연율, 금연 시도율 등 흡연 관련이 조금 나빠졌고요. 비만율도 다소 나빠졌습니다. 아울러 그 구강보건의 주요 지표인 칫솔질 실천율도 다소 개선됐습니다. 특히 고혈압 또 당뇨 진단을 받은 충남 도민의 비율이 줄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진단 경험률은 그 30세 이상 사람 중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사람, 즉 본인이 알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 비율입니다. 그래서 진단 경험률이 현재 19.5%로 전년보다 한 1.6%포인트 줄어들었고요. 당뇨 진단도 7.8%로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이 약 30%, 당뇨병 유병률이 한 11% 중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충남 도민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이 감소한 것인지는 좀 더 심층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두 질병 모두 90% 이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고혈압과 당뇨 진단율이 낮아졌다는 건 또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게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인 걷기 실천율. 이게 작년보다 4.6%나 증가했다고요. 예.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운동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또 관절염 등 만성질환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운동이기 때문에요. 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주민은 걷기를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분이죠. 실천한 비율이 약 40.3%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많이 걷는군요. 10명 중 4명인데. 4명은 이제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작년보다도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도 초저녁에 보면 걷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걷기에 필요한 환경 개선에 굉장히 열심이고, 전체적으로 이 건강 도시 정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술 마시는 것, 이건 좀 나쁘게 나왔다면서요? 음주 중에서 건강상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이게 이제 지표가 한 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즉 소주 한 병이죠.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소주 5잔, 맥주 3캔 정도를 일주일에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게. 이것은 20.3%에서 18.6%로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줄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가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월간 음주율, 이거는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62.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건 뭐 작년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담배 피우는 분들, 또 비만자들, 이것도 그 한 해 전과 비교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사 결과 전국적 흡연율은 21.7%로 작년과 같고요. 남성 흡연율은 40.6%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근데 이 남성 흡연율은 저희가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대신 여성 흡연율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전체 흡연율은 23.9%로 작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고요. 남자 흡연율은 43.5%로 작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한 3%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흡연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에서 이제 운영하는 충남 금연지원센터가 있어서 뭐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했고요. 중증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에게는 4박 5일 금연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그 충남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와 함께 금연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15개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는데도 흡연율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아마 전자담배, 특히 가열담배 같은 것들이 흡연 방식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흡연은 여러 요인이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요.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율은 32.8%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에게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서 비만을 계산했는데요. 작년에는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니 직접 측정해서 계산을 해서 했더니 비만율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비만율은 BMI라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값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스스로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42.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도. 예. 예. 참고로 충남 도내 시군 중에서 흡연율과 음주율이 가장 높은 곳이 천안시고요. 예. 고위험 음주율은 보령시가 높은 편이고, 예. 비만율은 논산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예. 예. 논산 시민들 좀 더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번 그 조사 결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조사는 하여간 이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됐으니까 지난해와 비교, 또 다른 지역과 비교, 전국 다른 도와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또 필요한 시행 방안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요.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게 해서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경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의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대해 순천향대 박윤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 일보는 충남 남북 불균형, 도로망도 남부 홀대란 기사에서 산업 경제 분야의 충남 북부권 편중 발전으로 인해 남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로망 확충도 남북권은 홀대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세종 방음터널공사 뒷북 행정의 표본, 충청투데이는 같은 원도심인데 중구엔 봄바람, 동구엔 꽃샘추위, 금강일보는 재앙수준 저출산 이제 행동할 때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